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리입니다. 오늘은 통증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안면의 극심한 통증으로 세수, 양치, 식사, 대화 등이 불가능한 안면 신경통인 3차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는 통증은 치료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다른 만성 통증 질환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아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그런 질병인데요. 3차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3차 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경은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5번 신경에 해당되는데요. 안면의 감각과 씹는 근육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3차 신경은 이렇게 가지가 3개가 있어서 이름이 3차 신경이라고 붙게 되는데요. 뿌리가 있으면 1번, 2번, 3번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가지 같은 경우는 콧대, 눈, 각막, 이마, 머리로 가는 신경이 되겠고요. 2번 가지는 콧망울, 윗입술, 이빨, 윗이빨, 잇몸, 입천장, 뺨을 지나서 눈 옆에 머리로 가는 신경이 됩니다. 3번 가지는 아랫입술, 아랫이빨, 잇몸, 혀의 앞에 3분의 2,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귀를 지나서 옆머리로 가는 신경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신경의 이 3번 가지는 씹는 근육으로 가서 운동신경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3차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안면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병이 3차 신경통인데요. 이러한 3차 신경통의 진단은 어떤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MRI 등의 영상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이 나 어떻게 아팠고 지금은 어떻게 아프고 있어요 를 말함으로써 환자의 문진을 통해서 의사가 국제두통학회의 3차 신경통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국제두통학회의 3차 신경통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3차 신경통의 통증 양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편측으로 3차 신경의 그런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번 가지 콧대에서 눈 지나서 이렇게 머리로, 콧망울에서 2번 가지 윗입술에서 옆으로, 3번 가지 혀나 이빨, 아랫이빨, 잇몸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3차 신경의 그런 분지의 해부학적 그런 위치에 따라서 나타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간적인 통증이다 대부분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통증이라는 건 1, 2초 혹은 0. 몇 초의 순간적인 통증이고 길어봤자 2분을 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우 예리하고 샤프하고 전기 쇼크 같은 그런 날카롭고 강한 통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발 자극이 있어서 이렇게 건드리는 거, 이제 뭐 세수, 양치, 그리고 밥 먹는 거, 말하는 것 같은 입의 가벼운 움직임, 이런 가벼운 건드림이나 움직임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3차 신경통 환자의 90%에서는 이 3차 신경 가지 3개 중에서 2번과 3번 가지를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가지라고 한다면 윗이빨, 아랫이빨, 잇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3차 신경통의 통증이 이빨을 닦을 때 양치할 때 순간 이렇게 찌릿하게 오고, 또 밥을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거나 아니면 한번 씹으려고 했을 때 처음 순간에 찌릿하게 위나 아래쪽 이빨, 잇몸에서 통증이 온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과를 진료를 받게 되고요. 치과 선생님이 진료를 하셔서 치과적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치과 치료를 받고도 아프니까, 아픈데 아픈 곳은 이빨, 잇몸이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원해서 발치를 해달라고 강요를 해서 그 치과에서 발치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빨이나 잇몸에서부터 통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런 3차 신경통의 경우에 치과를 가셨어도 치과 선생님이 괜찮다고 한다면 이 이빨에서 오는 통증이 치통이 아니라 3차 신경통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3차 신경통이라는 통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클루는 3차 신경통은 무통기가 있는 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통기라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안면통을 가진 어떤 사람이 3차 신경통하고 유사한 어떤 순간적인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순간 아파요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날 아팠는데 그것이
1주, 2주, 한 달, 두 달, 6개월을 쭉 아프고 하루도 거의 안 아픈 날이 없이 아파왔다면 그 사람은 3차 신경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무통기라는 게 중요하고 이 병 자체가 무통기를 가지고 있는 병인데 3차 신경통의 무통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간적인 통증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은 순간 찌릿하고 아프고 잠깐 쉬었다가 또 찌릿하고 아프고 이렇게 오는 한번 통증이 발생할 때도 아프고 가만히 있고 아프고 가만히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안 아프다가 또 뭔가를 할 때 찌릿하게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짧게 반복하는 그런 무통기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금 아픈 거를 봤을 때 처음 아프기 시작한 어떤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이빨 잇몸이 찌릿찌릿 아팠는데 괜찮아서 뭐 몇 주 괜찮고 몇 달 괜찮고 또 한 일주일 아팠는데 똑같은 자리죠. 항상 이건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로 찌릿찌릿 아팠는데 또 1년, 2년 안 아프고 이런 식으로 잠깐 아프고 오래 안 아프고의 무통기를 갖는 것이 특징인데 3차 신경통이 발병한 지 한 5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총통증의 기간보다는 무통기의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몇 달에서 몇 년까지를 무통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신경통을 조기에 잘 진단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무통기라는 것을 갖고 있는 병이다 보니 진단도 잘 해야 되지만 이 무통기를 가지고 있는 통증의 양상을 토대로 진단도 잘 해야 되지만 이런 무통기 때는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무통기 직전에 어떤 치료를 해서 무통기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내가 무통기 직전에 한 치료를 하루 이틀 아프다가 계속 안 아픈 시간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루 이틀 아팠을 때 어떤 치료를 해서 안 아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치료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무통기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3차 신경통의 원인으로는 그 10명의 7명에서는 3차 신경의 그 뇌 안의 뿌리에서 그 주변에서 혈관이 3차 신경 압박을 하면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한 100명의 5명, 문헌적으로는 한 15%라고 되어 있는데 100명의 5명 정도는 뇌 종양에 의해서 3차 신경통이 압박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은 특발성이라 그래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뇌혈관의 그런 어떤 박동성의 그런 압박이나 뇌 종양의 압박 그리고 어떤 노화와 연관된 어떤 퇴행의 변화들에 의해서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의 그 뿌리가 외부에서 건드리는 앞면에 건드리는 자극에 의해서 확 발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불씨가 하나에서 기름을 뿌리면 훅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건드리는 자극이 들어갔을 때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경의 변성이 일어나서 안면에 그런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안면통 환자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종양이 있는 경우가 한 100명에 5명, 문헌적인 보고에 하면 한 100명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신경통 양상의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뇌 MRI 촬영을 해서 꼭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차 신경통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3가지입니다. 약물 치료, 3차 신경 차단술, 뇌수술 이렇게 3가지인데요. 약물도 다른 만성 통증 환자들은 여러 가지 약물들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아프니까 강력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3차 신경통은 유일하게 3차 신경통의 통증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약물이 아주 초기에 개발된 항간질약으로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유일하게 통증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경차단술. 신경차단술은 3차 신경의 그 가지에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각각의 아픈 가지를 차단하거나 혹은 3차 신경의 뿌리 쪽에 가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신경을 차단해서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뇌수술은 3차 신경통 환자의 열의 7명이 3차 신경 뿌리와 뇌혈관이 퉁퉁퉁 건드려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MRI나 MRA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이걸 혈관과 3차 신경의 뿌리를 분리해주는 신경 감압술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3차 신경통의 이 3가지 치료 모두 어느 하나
이것이 최고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약물 치료의 단점은 이 유일하게 3차 신경통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카바마제핌이라는 항간질약은 간독성이 매우 높은 약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그런 어떤 알러지성 발진이 굉장히 독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약이고, 일대 복용했을 때 어지러움이 심해서 부작용이 심해서 복용을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이런 간독성 때문에 간독성 그리고 골수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빈혈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약의 부작용이 큰 약이기 때문에 만약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면서 확인하면서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먹어야 되는 약이고, 전체 3차 신경통 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약물에 반응을 해서 통증 좀 경감시킬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약에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으로 복용을 못하게 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신경 차단술 또한 100% 좋은 것이 아니고, 3차 신경 차단술은 아픈 신경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제 알코올 같은 걸로 차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차단이기 때문에 아픈 그 신경을 차단했을 때 감각이 좀 둔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픈 그런 자극과 약간 둔해지는 자극을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시고 차단술을 시행했을 때 잘 견디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수술이라는 것은 뇌수술이다 보니까 아주 적은 퍼센티지만 이제 그 집도에 따라 다르지만 또 0. 몇 프로의 그런 사망률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3차 신경 주변에 있는 안면신경, 청신경들에 의해 부작용에 의해서 이명이라든지 안면마비 이런 부작용들이 합병증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3차 신경통 치료의 3가지 방법들은 어느 것 하나가 이게 최고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의 이런 3가지 치료법 중의 선택은 환자의 나이,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 얼마나 오랫동안 3차 신경통의 통증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통증의 강도와 빈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신경통의 통증의 특징이 초기 한 5년 정도는 무통기라는 것이 꽤 길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 이렇게 무통기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무통기 때 초기 한 몇 년 동안 무통기 때 부작용이 큰 불필요한 치료들을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반면에 이런 초기 한 5년 이상 이렇게 지난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약물에 좀 통증이 경감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점차 약에 내성이 생기고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약물적 치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약물적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주치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3가지 방법 중에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 발병 기간, 통증의 강도, 빈도, 주치의 경험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의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면통증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3차 신경통과 대별되고 또 정확히 감별해야 되는 안면통증인 비전형 안면신경통, 그리고 불타는 입 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